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이제 간단한 거였기도 하고 전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하셨어요. 아직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비슷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실행시키면 뭐 나와요? 네, 뭐라고 하겠죠?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함수 실행문은 쓰여져 있는데 함수를 만든 적은 없어요. 이 이름의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럼 일단 가장 먼저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의하겠다. 함수 이름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이 함수 이름 넣어주면 될 거고 인자가 있으니까 매개변수 하나 받을 수 있게 넣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지어줘 볼게요. 그리고 당장 함수를 작성하지 않을 거니까 일단 패스로 에러를 제거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오죠? 그쵸, 결과에 none이라고 나올 거예요. 실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반환시켜주는 게 없으니까 이 자리가 none이 되는 거고 그 none을 중괄호에 치환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는 none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거 출력된 결과에서 얘랑 안 붙어 있죠. 여기가 이거 한 칸 왜 띄어진 거예요? 얘 때문인 거죠. \n 줄바꿈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줄바꿈이 한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대부분의 코드를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콘솔에서 프린트 출력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하는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콘솔에다가 뭘 띄우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 콘솔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실제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보려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보려고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건 전적으로 개발자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내가 뭐 게시판을 만들겠다,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고 나면 콘솔에다가 열심히 뭘 띄워봤자 사용자들은 그걸 못 봐요. 사용자들한테 이런 툴을 보여주고 이거 실행시켜서 여기 나온 결과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개발에 대해서 첫 스타트를 끊으면 기초 언어부터 해서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웹 개발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용자한테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만든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모든 웹을 포함을 시키는 건데, 이런 지금 이거 크롬 브라우저죠.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그냥 브라우저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브라우저예요. 그러면 이런 건요? 지금 네이버 들어왔어요. 이건 브라우저인가요? 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웹 개발을 만약에 목표를 하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이런 네이버 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포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 개발로 만들어내는 건 이런 거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브라우저는요 아예 달라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만드는 거는 좀 먼 미래의 얘기가 될 거예요. 이 브라우저를 만든다, 그리고 이 네이버 같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해서 만들어야 될 거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브라우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제 콘솔에 나타내는 출력 값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현재 주고받는 데이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그거를 개발자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
이 콘솔에 나오는 거는 이제 개발자용인데 이게 전적으로 개발자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콘솔 창에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코드를 보고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문법이란 거를 배웠으니까 지금 이것만 봤을 때 이 결과가 나오겠구나 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런 줄바꿈의 포인트 같은 거는 놓치기 쉽죠. 그리고 결과를 보고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화면에서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콘솔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거를 똑같이 사용자들한테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줄바꿈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하면서 질문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이 콘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글자들이 어떻게 찍힐 것인가를 좀 디테일하게 예상을 해보시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코드를 대충 보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도 읽어봐야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체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은 진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 보여드려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 페이지에서 이 로그인 버튼이 이 박스를 벗어나서 이 밑에 나왔대요. 지금 빨간색 네모를 칠한 이 영역 안에 로그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내가 줄바꿈을 잘못해서 이 로그인 버튼, 이 초록색 로그인 버튼이 여기 나왔대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쉽게 놓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잘 다져 놓으면 나중에 이런 실수가 벌어져도 복구하는데 빨라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흘겨서 넘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실수가 진짜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 번만 손댈 거 두 번, 세 번씩 손대야 돼요. 그럼 작업 속도는 당연히 두 번, 세 번, 두 배, 세 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한 개발자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이 순간에 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참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협업이라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서 일을 하는데, 진짜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감탄이 나와요. 와, 대단하다. 아, 잘한다.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데, 저런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있는 사람과 협업을 할 때는 그게 다 온전히 저 자신한테 스트레스로 와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이거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해 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고치는 거 기다리자니 고치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런 실수가 벌어져 있는 것도 잘 몰라요. 보통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수한 것도 잘 몰라요. 왜냐면 테스트를 잘 안 해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단계에서 좀 미래의 얘기지만 나중에 그런 개발자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꼼꼼하게 코드를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셔라 라고 하나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문제를 진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제 3의 배수인지 알려주는 함수를 구현하면 돼요. 그럼 지금 패스로 일단 함수를 정의해 놓고 스킵을 시켜놨는데, 이 부분만 지금 이 인자로 들어오고 있는 10이라는 값 그리고 12라는 값, 이 두 가지를 4개 배수인 num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받을 거잖아요. 각각 함수가 실행될 때. 얘가 받았을 때 이 num이라는 애가 지금 3의 배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결과를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이 함수는 리턴이 없으면 안 되는 애잖아요. 그쵸? 리턴이 꼭 필요한 애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만약에 지금 입력받은 num이 3의 배수다. 3의 배수란 얘기는 반대로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드상에서 로직을 구현할 때는 배수를 구할 때는 약수를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um이라는 애를 3으로 나눴는데 이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물었는데 이 if를 탔대요. 이 조건이 참이라서 이 if 문 안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로직을 실행을 했대요. 그럼 무슨 경우예요? 3의 배수인 경우죠. 그럼 우리가 true를 리턴해주면 된다. 근데 그 밖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의 배수가 맞다. 그럼 true인데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그 모든 경우를 우리는 false를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도 해봤지만 else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러면 알아서 이 if를 타지 않으면 이거 실행 안 할 거고 밑으로 내려와서 return false를 만나게 될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줄어들 수 있죠. 사실 이 조건 자체가 리턴이 돼버리면 컴퓨터는 이 조건 자체를 연산해서 그 결과를 리턴 시켜 줄 거니까. 그쵸? 실행을 시켜보면 얘는 false, 얘는 true가 나오면 되는데 false, true 잘 나왔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좀 더 늘려서 한 14도 해보고 15도 해보고 18도 해보고, 우리가 충분히 암산으로 예상 가능한 범주 내의 숫자들이잖아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보고 아, 잘 맞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안 바꿨네. 이러면 이제 여러가지 테스트도 해봤는데 다 잘 맞구나, 내가 작성한 이 코드가 지금 문제가 요구하는 답과 일치하는 올바른 코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아마 어제 문제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수 이름을 지금 문제 자체에서 만들어 줬죠. is3 multiple 이라고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이 뒤에 오는 이 3 multiple 이런 거는 그냥 3의 배수니까 대충 표현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is 라고 하는 애예요. 이것도 일종의 관례 같은 건데, 함수명이나 변수 이름이 시작이 is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얘는 웬만하면 논리형 데이터를 다뤄요. 논리 데이터라는 건 true, false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룰 때 보통 관례적으로 그 변수 이름 혹은 함수 이름의 첫 글자를 is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얘를 직역해보자면 3 multiple 배수 is, 그냥 간단하게 뭐뭐이다 이런 거죠. 그럼 3의 배수이다 라고 읽으시면 돼요. 얘가 true, 이 함수를 실행시켰는데 true가 나왔다.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는 3의 배수가 맞다. 그리고 이게 3의 배수냐? 라고 물어봤는데 3의 배수가 맞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false가 나왔으면 이건 3의 배수가 아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짭니다. 그래서 논리형 데이터를 다룰 때에는 시작이 is로 시작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이거를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관례상 대부분 많은 개발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코드를 봤을 때 is로 시작하는 변수나 함수가 있다, 그럼 얘는 대부분 논리형 데이터를 다루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똑같죠? 입력받은 정수가 100보다 큰지 알려달래요. 그리고 is 시작했죠. 그럼 얘도 논리형 데이터를 다룰 거잖아요. 이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일단 이런 함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정의를 해줄게요. 패스로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입력받은 정수
넘이라고 하는 이 매개 변수가 받아올 이 인자 값들 128과 그냥 28 이 두 가지 수를 이 넘이라는 애가 외부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매개 변수로 받아올 건데 그 수가 100보다 큰지만 알려주면 돼요.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이 넘이라는 애가 100보다 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if를 탔대요.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실행이 됐대요. 이 밑에 줄이 종속된 애가 실행이 됐대요. 그러면 100보다 큰 경우가 되겠죠. 지금 논리 비교 연산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쵸? 이런 경우에는 return true,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경우는 return false 해주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else는 필요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고, 사실 얘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두 문제는 참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쉬운 문제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넘이 100보다 크면 이 논리 연산의 결과가 true가 나올 거잖아요. 이 넘이라는 애가 처음에 지금 여기 실행될 당시에 128이 들어올 건데, 그럼 컴퓨터는 이거 연산하는 거죠. 이거 연산의 결과 true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컴퓨터는 이걸 true가 아니라 1로 본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코드를 돌려놓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잘 나와요. 근데 이런 문제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할 때 지금 마지막에 제가 100이라고 하는 수를 했는데 문제가 요구한 게 100보다 큰지였죠. 그쵸? 100보다 큰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테스트 케이스로 100을 넣어봤어요. 근데 얘가 true가 나와요.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아니죠. 100은 100보다 크다, 이건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쵸? 크거나 같다면 모르겠지만 큰지 알려주는 함수인데 100이 들어갔는데 true가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명확한 애니까 이 기준점의 숫자도 한번 테스트 케이스에 넣어서 검증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런 거 잘못 붙였다, 실수로, 그럼 100 테스트 케이스에 넣어봤을 때는 이거 true 나와버리니까 문제가 있구나를 캐치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해보면 다른 거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 잘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명확하게 딱 보이는 이런 조건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누구나 다 체크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코드를 열심히 작성하다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은 이렇게 숫자가 박혀 있지만요, 나중에는 변수와 변수를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수의 값을 우리가 전역 변수처럼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런 변수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 사실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잘.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가서 개발할 때 사용하는 코드들에서는 뭐 이런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 변수들의 값이 이렇게 박혀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넘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넘어왔으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겠지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이건 테스트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내가 예상한 값이 맞는가도 항상 찍어봐야 돼요. 이 넘버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꼭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들여놓으시면 나중에 개발을 할 때도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두 문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문제.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 2개가 더 생겼을 겁니다. 이거를 풀어볼 건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드릴 거니까 지금은 화면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2개 또 열려서 풀어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 얘 보면요, 지금 입력받은 정수의 모든 약수의 합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쵸? 전체적인 풀이법은 거의 똑같고요. 지금 함수 실행문이 이 결과가 s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함수 자체는 리턴을 가져야 되는 애인데 이미 리턴까지 구현을 해놨어요. 문제가 너무 친절하게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쵸? 여기다가 실제로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지금 함수 안에 s라는 변수, i라는 변수, 매개 변수에 num이라는 애까지, 이 함수에는 변수가 지금 총 3개가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힌트가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수업을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잘 푸시겠지만, 아직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 함수 내에서 필요한 변수들이고요. 이 매개 변수 또한 그렇고, 그래서 얘네를 잘 활용해서 이 부분을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 s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구현 부분 안에 로직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따로 드릴 힌트는 없어요. 소수가 뭔지 아시죠? 그쵸? 혹시 난 소수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런 거 아니면 소수를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드릴게요. 문제 푸시면서 들어주세요.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나 정답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제 조건문을 사용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던 조건이다 라고 해보면, 이 안에도 해볼게요. 그냥 만약에 이 num이, 지금 입력받은 num이 아까처럼 100보다 크다, 큰 경우를 알려주는 함수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을 보통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 보면 가끔 괄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로 파이썬에서 이 괄호를 안 쓰는 걸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될 때는 안 쓰는 게 편하잖아요. 굳이 괄호를 하나 더 넣을 필요 없죠. 그럼 괄호라는 걸 왜 되게 만들어 놨느냐, 이거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조건의 우선순위를 줘야 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자 우선순위보다 내가 지금 정한 우선순위가 더 급할 때, 그때 괄호로 묶어서 조건을 따져보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사용하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괄호를 안 쓰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사실 써도 상관은 없다 라는 거고, 부분부터는 다시 무조건 풀어보시는 걸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